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신박한 그런 영상을 찍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좀 이 리스크라는 게 뭘까,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엔 이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함으로써 좀 더 큰 수익률이 나게 됐고, 이 얘기를 제가 꼭 시간을 내서 해주고 싶었는데 그날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세력 구독자님께서 의견을 하나 내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체 암호 시장, 심지어 비트 이더 리플 등 메이저에 투자해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근데 시총 매우 낮은 자발트에 투자하는 건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제가 뭐 저번에 이런 거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죠. 디센트럴랜드는 제가 여기서 이익 본 걸 조금씩 팔아서 새로 샀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또 굳이 메이저 외에 자발트는 살 필요가 없다. 뭐 물론 이럴 수 있죠. 이게 가장 뭐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도 리스크가 크다. 저처럼 본인 매매 기준이 확실하고 손절익절이 능하신 분들만 자발트 매매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뭐 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무서운 구간에 사서 잘 버티긴 합니다. 그건 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게 뭘까 라는 건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 리스크라는 거를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이 리스크라는 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위험을 많이 질수록 많이 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흔한 말이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것 없이 당연한 얘기인가?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게 되게 좀 오류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트코인이 채권이고 초안전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저한테는 리스크가 0인 상품이거든요. 0인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순간에 투자를 하면 리스크 없이 2022년도까지 전 비트코인이 1억 이상 거뜬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1200만 원이니까 7배, 뭐 8배, 9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로우 리스크 노멀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위험도 없는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투자를 해서 9배 먹을 수 있으면 물론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장에서 2022년도까지 100배 이상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8배, 9배만 먹고 끝나면 전 굉장히 아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정리를 좀 하면 이건 보통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로우 리스크 리턴이고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해볼게요. 2017년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7년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을 부시면서 혼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2019년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질주를 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박살을 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과연 이때 당시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나요? 저는 2017년도 당시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느꼈을까요? 그거는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실제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시기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리스크라는 건 결국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진입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회 통념이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리스크랑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랑은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 리스크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고, 이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현재 시점이나 아니면 사회가 생각하는 리스크,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제 사회가 믿는 사회 통념대로 투자를 했다면 비트코인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을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편견이나 생각들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이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우리는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시작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생각하는 리스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2017년도 12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개나 소나 누구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러면서 2017년도 12월 당시에 신문 논설들을 보면은요, 가관이에요. 가만히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언제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렇게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설위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실제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온통 비트코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박이고 사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이 시장에 가장 많이 거래량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건 2007년도 12월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가장 많은 그 시점이 2017년도 12월이었는데 사실 지나고 봐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리스크가 크고 가장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생각하는 그 사회 통념적 리스크란 사실 배제를 시키고 봐도 괜찮다. 그 사회 통념이라는 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가총액 1, 2, 3위인 코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암호 자산 안에는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는 것이 꼭 하이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입 시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코인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특색이 전부 다 달라요. 참고로 제가 저번에 9월 10일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들어갔던 그 수익률인데요. BSV 9%, 스와이프 4%, 뭐 디카르고 20%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일이 지난 지금에는 카바가 지금 30%거든요. 현재까지도 전 하나도 안 팔았고요. BSV 5%, 스와이프 5.5, 디카르고 15%, 카바 30%, 칠리즈도 지금 아까 보니까 거의 뭐 30%는 아니고 20%네요. 22%는 아니고 20%고 제가 여기서 디센트럴랜드를 추가했는데 디센트럴랜드는 여기서 이익이 난 것들을 조금 팔아서 디센트럴랜드를 샀는데 이거는 7%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9월 9일 당시에 이 코인들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보다 적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가장 큰 공포 구간에서 믿기 힘든 것부터 던진다는 거죠. 가장 믿기 힘든 것부터 던지면 던지는 그 자산은 과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시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을 말씀드렸죠. 팬데믹 상태 때 10만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이더리움 샀으면 4배 이상 먹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코스피는 어땠죠? 코스피는 그때 당시에 선인가까지 빠졌었죠.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가 그 정도까지 죄송해요. 코스피가 900에서 1000이 아니고 1500 정도까지 빠졌었죠. 1400, 1500까지. 지금 코스피가 뭐 2000에서 2500 사이인데 2배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호자산이랑 비교했을 때만 봐도 주식보다는 암호자산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그 위기 상황에서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BSV, 스와이프, 디카르고, 카바, 칠리즈 이런 애들이 9월 9일 당시에는 리스크가 얘네들보다 적었고 좀 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의견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시간이 더 흘러서 최종 수익률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도 실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코인이 갑자기 망하거나 이 코인의 어떤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다 뇌피셜일 뿐이죠. 이번 방송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리스크 안에는 사실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 통념, 사람들의 믿음이나 편견,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개인의 의견, 현재의 시장 흐름, 현재의 가격, 현재의 상황, 마지막으로 실제 리스크가 있는데, 실제 리스크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와 실제 리스크는 괴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저도 비트이더 리플을 맹신했고 그냥 그것만 믿었고 다른 거는 정말 초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시장을 보니까 더 많은 기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트이더 리플만 믿고 있을 때도 사실 수익률이 좋긴 했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는 어디서 듣거나 뭐 그런 게 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제 스스로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뇌피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이게 투자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투자 성공하세요.